교과서 55쪽 조공과 책봉이라는 외교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조공과 책봉의 이제 개념 정리부터 필요한데요. 이 만화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신이 찾아와 국서와 물품을 황제에게 바친다. 국서와 진귀한 물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조공이죠. 바로 조공을 바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조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는 답례로 많은 물품을 사신에게 내린다. 너의 왕에게 자기를 내리니 답례품과 함께 전하거라. 여기 바로 뭡니까? 책봉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교과서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공과 책봉을 이제 처음 시작한 나라는 이제 주나라죠. 우리 그 중국의 그 고대 왕국인 하상주가 있는데 그 주나라에서는 이제 봉건제도가 있었다 그랬죠. 이 봉건제도는 주나라 왕이 자신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후로 임명해서 그 지역을 이제 알아서 다스리도록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제후로 임명하는 게 바로 책봉이죠. 그래서 이제 주나라에서는 중국 안에서 이제 이 조공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 형식이 적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를 지났고, 진나라가 이제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나라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 한나라 초기에는 이제 한 고조 유방이 흉노에게 대패를 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평성의 치욕, 백등산 전투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한나라 고조 유방은 이제 매년 흉노에게 술, 비단, 곡식, 여자를 보내면서 흉노와 이제 화친을 맺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중원 왕조가 이제 이민족 군주에게 시집 보내는 이제 공주를 우리가 화번공주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왕소군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한 원제 때 흉노의 호하냐 선호에게 화번공주로 갔던 왕소군이라고 하는 일화를 지난번에 이제 소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한무제 때 한나라 7대 황제인 유철이죠. 한무제 때 이제 한나라가 이제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한나라는 이제 이 중국과 주변국 사이에서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이 외교 형식을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밑줄을 좀 치고 여기 이제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형식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한무제 때부터이고, 자, 이 한나라 황제는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음으로써 권위를 세울 수 있었죠. 바로 이제 중국이 이 전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중화의식, 바로 이제 화의관이죠. 이 오랑캐와 중국을 이제 철저하게 구분하는 이제 화의관 또는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이제 중화 사상을 충족시킬 수가 있었고, 이 조공을 바치면서 책봉을 받는 주변국의 왕은 그 책봉을 받음으로써 국내에서 중국의 이제 황제가 나를 책봉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근거를 들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어떤 그 통치권을 강화시키고 통치 정당성을 이제 확보할 수가 있었죠. 이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외교 형식이 중요한 것은 이게 이 두 나라와의 어떤 지배 종속 관계나 상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나라, 그러니까 중국과 주변국 사이의 지배 종속 관계나 상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직접 지배나 실제적 간섭이 없는 형식적 외교의 틀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변국이 조공책봉 관계를 받아들인 것은 이것이 이제 강대국의 직접 지배나 실제적인 간섭이 아닌 형식적인 외교의 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각국의 대내적 필요성에 따라서 이 조공책봉은 다양한 형식을 띠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나라와 흉노, 그 다음에 이제 서역의 여러 나라들은 한나라의 조공은 바치지만 책봉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흉노나 서역의 여러 나라들은 책봉이 그들에게 큰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이제 이 한나라에서는 흉노나 서역에서 이제 이 물자를 교역하러 온 것을 조공 사절단이라고 바라봤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실리를 얻기 위해서 흉노나 서역의 여러 나라들은 이제 한나라와 이제 교류를 한 거고, 그걸 이제 한나라에서는 이제 조공 사절단으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공 책봉 관계가 전형적으로 적용된 나라가 한나라 외죠. 한나라는 이제 이 멀리 있는 외를
뭡니까 책봉해주고, 외는 이제 이 조공을 바치면서 서로 간의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이 조공 책봉 관계를 이제 이용한 거죠. 그런데 이 한나라는 이 뭡니까 자신이 이제 직접 지배를 할 수 있거나 침략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행동을 벌여서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이제 멸망시키기도 했는데, 바로 이제 BC 111년 남쪽에 이제 남비엣이라고 하는 이제 베트남의 이제 원형이 되는 나라인데, 이 남비엣을 이제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이 3년 뒤에는 이제 이 그 위만조선이죠. 이 고조선 동쪽의 예와 남쪽의 이제 진이 한나라와 직접 교역하는 것을 중간에서 막고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하던 이제 고조선을 이제 멸망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지배할 수 있으면 멸망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멀리 있는 그런 나라들, 외 대표적으로 이제 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공책봉의 형식을 적용을 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이제 이 조공책봉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식적인 외교의 틀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주변국은 한과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 신뢰를 추구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조공책봉 관계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자료를 보면 이건 이제 한나라 원제 때 흉노의 호하냐 선우에게 화번공주로 이제 갔었던 이제 왕소군과 그 흉노 선우의 이제 동상이 되겠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한과 주변국과의 이제 이 조공책봉 관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남비에 남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외 이런 나라들과는 이제 이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서역과 이제 흉노와의 관계는 이제 주로 이제 흉노와 서역이 이제 조공은 했지만 책봉은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고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멸망을 시켜서 한사고를 설치해서 이제 직접 지배를 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이 후한의 광무제가 이제 외 그 노구광이죠. 외 노구광한테 책봉을 하면서 내렸던 이제 금 도장입니다. 후한의 광무제. 그래서 외와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교과서 자, 56조 남북조 삼국 외의 실리 외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은 이제 한이 멸망한 다음에 적극적인 이제 외교 활동을 펼쳤고, 또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 관계의 성격도 각국이 이제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현실적이고 이제 다원적인 관계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이 남북조 시대와 이제 삼국 외가 이렇게 있죠. 먼저 우리 삼국을 보겠습니다. 고구려 동그라미를 치시고, 고구려는 북조와 남조 모두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어 불교와 율령 등을 받아들였다. 여기 이제 이 고구려는 특히 이제 장수왕 때 여기 이제 이 북조의 이제 북이, 그 다음에 이제 남조의 송, 요 두 나라와 동시에 이제 조공책봉 관계를 맺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을 안정화시켜 놓고 수도를 국내성에서 이제 평양성으로 옮겨서 이제 남진 정책을 쓰면서 이제 백제를 직접 이제 공략을 해서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이 깨로왕을 죽이죠. 백제는 이제 수도를 한성에서 이제 웅진으로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 얘기가 바로 동아시아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녹아 있습니다. 자, 백제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주로 이제 남조, 그래서 이제 제나라, 양나라 이런 나라들과 뭡니까 조공책봉 관계를 이제 유지를 했었죠. 특히 이제 남조의 양나라로부터 이제 이 불교 문화를 이제 받아들였고, 그 전에 이제 이 송나라 전에 이제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에 마라난타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백제 불교를 전파해줬고, 침류왕 때 384년에 이제 불교를 공인했다. 이런 이제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남조의 그 양나라로부터 불교 문화를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주인을 할 수 있는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인데, 그 무령왕릉의 벽돌 무덤 형태가 바로 양나라의 무덤 형태가 똑같죠. 자, 그리고 이제 신라는 처음에는 이제 이 백제의 중개를 통해서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하다가 6세기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장악한 이후 이제 직접적으로 남조와 또 북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이제 맺고,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는 수나라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당나라와 이제 조공책봉 관계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맺었습니다. 자, 왜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치고, 야마토 정권의 이제 왜는 5세기에 그 5명의 왕이 이제 내린 출현을 해서 찬, 진, 제, 흥, 무라고 하는 5명의 왕이
이 송에게 남주의 송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의 어떤 그 국내적 정치적 정당성을 이제 확보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외는 백제 신라와 서로 사절을 주고받으며 문무를 수용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남북조 시대에 이제 화북 지방에 북위가 있죠. 이 북위가 이제 동위와 서위로 갈라지고, 동위는 북제가 되고 서위는 이제 북주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보면 이 북제와 이제 북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당시 이제 6세기 후반에 이제 이 북방민족 돌궐이 매우 강성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 북제와 북주가 서로 이 돌궐 왕실과 혼인을 위해서 이제 조공사절단을 파견했었다. 조공사절단을 파견했었다. 그러니까 이 북제와 북주가 대립하고 있으니까 이 돌궐이 상대방 편에 설까봐 그것이 이제 걱정돼서 돌궐의 공주를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하기도 했었다. 이런 내용 선생님이 이제 옆에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필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북조와 남조도 서로 사절단을 교환을 했었는데, 상대국의 사절을 조공사절로 취급하기도 했었고, 또 조공하는 나라는 정치적 필요와 실리를 고려해서 책봉국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또 동시에 여러 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그래서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맺어진 조공과 책봉 관계는 이제 우호를 상징하는 하나의 의례적인 관계에 불과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교과서 57쪽 당시기의 외교관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되자 당은 주변 국가들에 대해 군사 활동을 표현한 한편 자국 중심의 이제 조공책봉 관계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뭐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나라 때 이 돌궐이 매우 강성하죠. 그 뒤에 이제 등장한 이제 이 위구르, 그 다음에 이제 토번, 이런 나라들은 이제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에 응하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이제 신라라든지 발해,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 시대 이런 나라들은 이제 당 중심의 조공책봉 질서에 쭉 빨려들지만, 이 북방민족들, 뭐 이 토번이나 위구르, 돌궐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 당과의 경제적 교류를 위한 조공 관계를 맺으려 했고, 이 경제적 이익이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당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이에 이제 당나라는, 수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당나라는 그러한 그 이민족 군주를 달래고 화친을 좀 맺어서 어떤 그 동아시아 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당나라 황제의 공주를 이민족 군주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는데, 이 이민족 중원왕조가 이민족 공주에게 시집 보내는 이민족 군주에게 시집 보내는 여자를 우리가 이제 화번공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당나라 때 이제 서쪽에 이제 토번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데, 이 당태종 이세민이 토번의 송첸컴포 왕한테 이제 문성공주를 이제 화번공주로 시집 보내기도 했었고, 당나라 덕종 때 위구르의 그 회을칸에게 하만공주를 이제 시집 보내기도 하는 등 이 화반공주를 통해서 화친을 맺고 이제 적대 관계를 이제 방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이제 이 기록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신라와 발해,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이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나중에 이제 조공 관계를 이제 맺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당의 제도와 이제 문무를 배우기 위해서 이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관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조공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 형식은 정치적 이해가 어긋나면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신라와 당은 조공 책봉 관계죠. 그런데 당이 신라를 침략하고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하는 야욕을 벌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신라는 당의 침략에 맞서서 싸워서 이제 몰아내죠. 그리고 일본도 그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 9세기 이후가 되면 당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 선진 눈물을 흡수하려고 당나라에 보냈던 견당사 파견을 중지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조공책봉이라고 하는 형식은 이제 이 각국의 이해관계, 대내적 필요성에 따라서 뭡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라는 통일신라가 되죠.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사절을 주고 받았고요.
또 발해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이제 여러 방면에서 활발하게 교류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발해가 이제 일본에 많은 사신을 이제 보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발해의 왕이 자신을 지칭할 때 발해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뭐 고려 국왕이다, 고구려의 왕이다라고 했던 점. 일본에서도 이제 발해에서 온 사신들을 이제 발해사라고 하지 않고 고려의 사신, 즉 고려사라고 표현했던 점. 그래서 일본과의 어떤 이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런 이제 이 사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